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진 과장입니다. 그 과장님이랑 같이 하는 대지급금 시간. 과장님이 대지급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명에서는 제일 많이 해봤고, 예. 대지급금은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금원이라고 그지? 하죠. 회사가 돈을 임금 퇴직금을 안 줬을 때 일단 나라에서 먼저 준다. 그 다음에 이걸 뭐 나라에서 주는 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닌 거지. 아니죠. 나라에서 우리 회사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돈만큼은 회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다만 회사가 갚을 돈이 없으면 대표가 대신 갚아야 돼? 아니면은 많은 아니죠, 거야? 아니죠. 그거는 특히나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대표자 개인에게까지는 따라오진 않죠. 민사적인 책임은 안 넘어오는 거예요. 형사적인 책임은 가끔 넘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좀 이따 얘기할 이 진정서 관련해가지고 고소치하서나 진정치하서를 내면은 그건 형사적인 문제도 없어진다. 간이대지급금하고 도산대지급금 우리가 신청을 했어. 예. 그러면 돈이 얼마 만에 나와 보통?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한 달 이내? 둘 다? 네, 둘 다. 그러면 신청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달 정도면 이렇게 조사하고 예. 그러니까 조사 끝나고 보름 정도라는 거지? 좀 그런 식이죠. 예. 조사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일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한테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예. 그 다음에 당일날 그거를 보통 주나? 당일날은 전혀 못 주고요. 그거는 그럼 근로감독관이 검토를 쭉 해본 다음에 그 체불임금 확인서를 주잖아. 예. 그거를 우리가 갖고 가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을 하고 예, 맞습니다. 대지급금을 달라고. 예. 다만 도산대지급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한 번 접수하면은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해서 지급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간이대지급금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가야 되는 예, 거고 확인서를 받고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도산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그냥 예, 우리한테 맞습니다. 꽂아주는 거고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나? 있죠. 일단은 임금 채권 자체도 소멸시효가 3년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대지급금은 사실은 그 임금 채권 사업자와는 다르게 다른 국가가 지급하는 거니까 좀 더 짧아요. 퇴사한 이후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퇴사 1로 1년? 예. 그럼 퇴사 1로 1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억울해도 예. 대지급금 신청은 못 하는 거네? 여전히 이제 그 사업주에 대한 민사적 청구권 남아 있지만서도 국가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면은 우리가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봐야 그죠.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뭐 받을 방법은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다 보니까 급여가 밀리고 만약에 그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퇴사를 하셨으면은 그냥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고 못 주면 그냥 바로 신청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금 체불 기간을요 14일은 지나야지 이제 신청. 그렇지. 그거는 원래는 14일 이내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예. 지급을 안 하면은 이걸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14일까지는 사실 너네 신청하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도산대지급금도 마찬가지인가? 도산대지급금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도산이나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 접수일이 기준이거든요. 그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부터 시작이에요. 2025년 1월 1일에 회사가 파산 신청 접수를 했으면은 2024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들부터는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도산대지급금도.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법에는 돼 있지만 사실 예전에 걔네는 간이대지급금도 신청을 못 해요. 그죠? 예. 그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려는 주겠지만 사실은 그냥 퇴사하고 1년 안에 신청 안 하면 그냥 나가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예, 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지. 항상 우리가 이슈되는 것들 이제 한번 물어보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가족들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잖아. 예. 근로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애매한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뭐 구체적인 직업들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근로자성이 있는 판례가 있고 없는 판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외우다시피 좀 정리해서 보급됐었는데 요새는 판례 태도도 좀 바뀐 게 똑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 관계랑 실제로 근태 내용을 따져봐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근로자성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해서 대지급금 신청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동향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 어떤 대표자의 가족이라고 이거를 대지급금 신청을 거절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나? 기본적으로는 좀 의심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주주 아니면 등기상 임원 이런 경우도 심지어 있고 아니면 등기는 안 돼 있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서로 뭐 전무, 상무 이런 식으로 임원 직함을 쓴다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닌지 이런 식에 대한 의심 섞인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딸이 회사 대표고 예.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예. 그때 그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어 회사에서? 영업직. 영업으로? 예, 영업. 그 회사가 뭐였지?
광고회사. 거기는 그걸 아버지한테 그 도산대지급금이 인용이 됐다 그래요. 신청이 예. 인용이 된 거지? 예, 거기는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예. 되게 직원 같은데 그 인용을 안 해준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왜 인용을 안 해주는 거야?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소득이 발생해서 그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 사람 여기서도 사대보험 냈고 뭐 여기서도 월급 받아간 게 잡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의심을 산 거죠. 이제. 우리 법무법인 공명에도 많은 구성원 변호사님들이 있지만 네.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 등록만 해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회사의 주인처럼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 같은 경우는 과점주로서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이 회사가 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임원으로 그냥 등기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좀 갖고 있다거나 나중에 뭐 무슨 뭐 인센티브고 아니면 뭐 예. 옵션이고 뭐 예. 이러면서 주주나 임원들도 이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이 주나? 돈을?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을 사고 안 주려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나오고.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예, 맞습니다. 거지. 예,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예, 예. 그래서 뭐 임원 등기 임원 그러니까 예. 내가 등기만 해놓고 실제로 나는 그냥 여기서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예, 좀- 등기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게 왜냐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그 급여 명세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에 또 기본급은 또 낮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고 이제 그 고소득자인데 이러면 일단은 조사받으러 동행하고 변호사님도 출석하시고 하면은 그 조사 강도 자체가 다른 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평범한 근로자가 아닌 것 예. 같으면 그냥 고용노동부의 이제 그 근로감독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사경 예, 그죠.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엄청나게 쫓아온다는 거지. 예, 그리고 취하를 오히려 종용하기도 합니다. 치아라고. 예. 오케이. 이게 요즘 이슈가 됐는 건데 우리 회사에서 얘가 근로를 하긴 했는데 장기 근로하는 게 아니라서 굳이 4대 보험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귀찮고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것도 아니면 뭐 한 3개월 단기 근무를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4대 보험 안 넣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되나? 되긴 되죠. 근데 좀 많이 어렵죠, 이 사람들도. 어떤 사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지급금이라는 것 자체의 재원이 결국에는 이런 그 4대 보험료 원천 징수되는 4대 보험료를 기본적인 기금으로 조성된 건데 고용보험. 예. 거기서 이제 주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는데 보험료 달라고 하는 거 격이거든요. 그렇지. 근로자성도 의심한 경우가 많고 고정적으로 사실상 프리랜서에 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프리랜서. 예, 일종의 프리랜서인 거 아니냐 사실은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다만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고용보험료 여태까지 미지급된 거 그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은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네가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너한테 그 대지급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간다고? 이 과정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든 편이에요. 그럼 계속 치아를 적용하고 예. 너는 근로자성 없다. 예, 너는 근로자성 부정이지. 너는 뭐 저기 프리랜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얘기한다고. 근로자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그 대지급금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그 페널티는 뭐지? 거짓이나 이제 그 기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정 과오납 수금이라 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쳐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감사 통해서 그 환수금 몇 배 막 이러지 않나? 3배였나 5배인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왜 형사처벌도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사문서 위조라든가 뭐 위계공지방이나 뭐 예.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가능하고 이 개별법 형법이 아니더라도 개별법령에도 있고 그거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이 있고 좀 의뢰인들이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음 달에 퇴사한 걸로 하고 그냥 뭐 저기 신청해가지고 뭐 미안하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 나도 내가 무서워가지고 예,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렇게 대표들이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대로 하시는데 걸리면 내 책임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그걸 뭐 하라 하지 마라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국가 무슨 보조금법 뭐 관리법 예. 위반인가 이런 걸로 형사처벌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부정수급 저것도 똑같이 하여튼 부정수급 잘 걸려요. 생각보다 대표님들 그거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걸리면은 형사 소송도 당하고 돈도 다 뺏기고 하여튼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 마시고. 예전에 한번 검토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 요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취하를 종용한다든가 뭐 거부를 할 경우에 지금 불복수산 이런 거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직원이 맞고 그럼요. 근로자성이 너무너무나 있는데 그냥 하여튼 근로감독관이 얘는 뭔가 꽂혀가지고 얘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취하를 종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취하로 인해서 사건이 종료되면은 이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행정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도산대지급금이고
간이대지급금이고 내가 한 푼도 못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라도 이게 뭐 해가지고 뭐 돈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요 정도라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뭐에 하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겠지만은 사실상 실속이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 그지? 어쨌든 그래요. 이 대지급금 관련해가지고 기간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빠르면은 보름, 늦어도 뭐 한 달 정도면은 받는다. 예. 그지?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족이라고 굳이 안 주는 건 아닌데 뭐 의심스러우면 이빨 판다. 예. 그 다음에 주주 임원 이런 것들은 일단 안 준다. 예. 그 다음에 일용직은 일단 안 준다. 아, 그죠. 안 주는데 거기서 뭐 굳이 받겠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근로적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왜냐면 한 현장에서 뭐 3개월, 2개월 예.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퇴직금 못 받아도 밀린 임금은 받아갈 수 있어요. 예. 그게 뭐 한 돈 1,000만 원 받아가면 남는 장사니까.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 밀린 걸 다 내라 그런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부정수급 받으면은 이제 골로 간다. 걸리면. 그거 좀 생각보다 잘 걸린다. 대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오직 대지급금에 대해서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근처 노무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인회생 파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연락하시면 이 종진 과장님이 열심히 처리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